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과학탐구 토론대회 정말 우리 핫하죠. 근데 이 과학탐구 토론대회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바로 개요소 작성입니다. 우리 발표만 잘하고 토론만 잘한다고 우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 주제에 대한 우리 부분의 생각과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우리 그렇죠. 포트폴리오와 같은 개요소 작성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개요소 작성 우리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전에서는 이 과학탐구 토론대회 개요소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 간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우리 쓰기만 하고 어떤 친구는 우리 계속 말만 해요. 근데 이거 쓰는 친구는 완전 짜증나거든요. 정말 우리 그때 표현이 이렇죠. 짜증 지대로다. 자, 그리고 자료를 갖다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할 건지. 왜? 우리가 주제가 나올 걸 알면 좋지만 주제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우리 PD님 아시나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주제에 우리 어떤 주제가 나와도 순발력 있게 딱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하는 방법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디자인, 이건 우리 잠깐 이따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일단 개요소의 우리 필요성,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개요소가 있다면 일단 토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성할 것인지 그것을 체계화, 즉 시스템, 요새 단어로 하면 코딩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대방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체크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개요소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흐름을 한눈에 우리 파악할 수 있다. 이 개요소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요소를 평가하는 그 평가자가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잡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요소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팀원 2명이 서로 역할을 갖다 정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느 한 친구가 쓰고 어느 한 친구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 아이디어만 낸다라고 해서 그 팀원의 역할 부분이 확실히 나뉘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서론 파트를 정말 잘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정말 잘 내요. 그러면 각자 해야 될 역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장 대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토론의 방향을 갖다가 결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전 토론이거든요. 근데 이 토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 5분이어도요. 자료를 살펴보면서 나와 함께 같이 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소제목을 갖다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내용을 갖다 서칭할 것인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디자인, 우리가 그렇죠. 이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글씨를 잘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글씨 잘 쓰는 거에다가 그 상대방,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열된 소제목에 따라서 우리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잘 되어져 있는지, 빠진 건 없는지 마지막 점검하는 것 끝으로 해서 개요소의 작성은 완료가 되어지게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요소 작성에서 팀원 역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한 자격으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책임이 없이 어떤 한 친구한테 이렇게 우리가 맡겨만 놓는다면 그럼 본인의 책임을 갖다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의 협동이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혼자 해서 혼자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혼자 해서 둘이 올라가면 그렇죠, 반드시 서운해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의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역할 분담 우리가 뭐 어렵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역할 분담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역할 분담을 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선생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난 강의지. 그리고 선생님은 제출을 굉장히 잘해.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지지만 모르면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나는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즉 장점 찾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역할 분담의 예를 갖다 보면 팀원 A, 팀원 B가 자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서론 파트에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나는 할 거다. 그러면 팀원 B는요, 본론은 놔두고요, 대안에 대한 관련, 즉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대안점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계획서 작성에서 그 대안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찾아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안에 대한 우리 현재의 그런 대처 방안, 상황,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찾아놓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팀원 A와 같이 협의한다면 아주 베스트죠. 자, 그렇다면 이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이제 팀원의 역할 배분은 끝났다면 자, 우리가 주어진 자료 어떻게 이용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학교는요, 정말 A4지 딱 한 장 주어지고요. 정말 우리 세심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학교는 A4지로 한 3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책을 아예 준비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책은 두껍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감독님, 책을 주어줬어요. 그 자료를 갖다 이용해서 개요서를 쓰라는데 감독님 책의 어느 페이지부터 먼저 필 건가요? 감독님 어떻게 하세요? 자, 머릿말부터 봐야죠. 왜? 머릿말과 목차에 그 소제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의 전개가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부터 들어가게 되면 정말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료를 갖다 조사할 때 우리 토론의 주제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그 근거 자료를 찾는 작업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각도로 논의해 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계속 옥신각신 해보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딱 정말 하나가 걸리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하면서 싼 우리의 자료들은 나중에 토론할 때 그렇죠, 재산이 되어져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더라도 나는 답변할 수 있는 나의 그렇죠,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잘 알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체계화,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주제 선정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주제 선정할 때 문제점, 이게 뭘까? 아니, 주제는 주어졌는데 주제를 또 선정해?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봤지만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개요서로 작성할 때 하나의 포인트는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제가 주어졌으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내밀었을 때 미세먼지 해상분수로 해결하라! 이렇게 딱 제목을 주어지고 나서 개요서를 작성하면 이 친구가 어떤 흐름으로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전달성도 명료해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질적인 면에서 깊이가 없고 참신하지 못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우리가 좋은 주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하는데 이 근거 자료는 그래프나 표나 또는 다른 학설, 다른 학회에 나온 근거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숫자들을 정리해서 표나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표나 그래프 그리기가 쉽다는 점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표,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다면 뭐 어쩌겠어요. 연습해야죠. 그렇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 거 나름대로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선생님 뭐 방법이 있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바꾸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갖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게시판에 갖다 활용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시되어진 자료가 논문 또는 책일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논문하고 책은 사실 진짜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머릿말과 우리가 목차를 보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논문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논문을 접해볼 이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어머님, 아버님이 교수님이어도요, 이 논문에 대한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양적 비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내용 본문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죠. 본론을 그때 가서 우리가 서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부터 우리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내용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말을 갖다 꼭 읽은 다음에 객관성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요서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거기서 자료 정리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어진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머릿속에 나올 때 지구화 되어지는 것, 바이오스피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지구 환경이라는 이 부분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 내용은 잘 안 보이도록 해놨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딱 주어지고 나면 무슨 내용을 찾을지를 잘 모르는 마음이 지금 이와 같은 내용 아닐까요? 이걸 싹 걷어내게 되면 그 단어들이 보이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인드맵을 갖다 여러분들 그려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코딩, 즉 알고리즘화 시켜서 시스템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맵을 펼쳐갈 때는요, 우리가 문장 만드는 법을 좀 익혀놓으면 편해요. 자, 지진의 발생 원인은 화산활동과 지각 충돌 때문이다.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진은 우리가 대피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지진은 내진 설계로 면진 구조와 재진 구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갖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펼쳐나가는 개수가 아니라 내가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이 마인드맵으로 한번 싹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개요서 작성 방법에서 경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이 경험적인 부분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뻥! 하고 내가 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왜?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의 경험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면 그 경험을 우리가 적을 때 가짜로 적으면 안 되니까 본인의 경험인지 타인의 경험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거를 갖다 들어서 예시를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 납득을 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납득시킬 수 없는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자, 그리고 주제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거 자료에서 주어진 자료를 갖다 통해서 객관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갖다 꼭 쓰는 게 좋죠. 여기서 경험을 갖다 단순하게 그냥 내 경험으로만 비추어서 쓴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의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떠올려서 경험치를 갖다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삽입하는 이 부분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해서 어떤 대안을 갖다 내야 되다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라고 진짜 판타스틱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들이 객관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주어진 개요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참가번호, 학교, 학년, 성명이 있는데 참가번호는 여러분들이 쓰는 난이 아니에요. 자, 학교하고 학년 같이 참여한 친구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을 갖다 써주고 반드시 토론의 주제가 주어졌으면 그 토론의 주제를 다 적어도 되지만 아까처럼 핵심에 대한 이 부분의 키워드를 잡아서
미세먼지, 해성분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어 토론의 이 주제를, 논제를 여기다가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요약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적을까?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아니 아니 개요소를 줬으면 써야 되는데 뭐야 야 네가 써. 아우 나 쓰기 싫어. 아우 좀 써. 아이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갖다 써야 될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무엇을 채워야 하냐고 하다가 야 일단 채우고 보자. 아니 넌 쓰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채우는 데만 우리가 하다가 보면 뭘 갖다 또 넣어요? 글씨체도 놓치죠.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글씨를 갖다 잘 쓰지만 남학생들은 글씨체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글씨체가 힘들어서 고민인 친구들은요. 딱 고딕으로 적어주세요. 그럼 고딕으로 적어놓으면 사실 문제될 게 있나요?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리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렇죠. 방향 결정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우리 팀에서 꼭 하자라고 했던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팀원끼리 결정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방향을 결정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냥 맡겨두고 이끌려가지 마시고요. 본인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갖다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대방과 토론에서 배려하는 마음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이 상대방은 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원. 선생님이 팀원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팀원이 이렇게 해도 그건이 아니야. 팀원 장난하는 게 아니라 팀원이가 아니라 팀원을 배려해야 된다고. 정말 자 충분한 대화를 갖다 통해서 자 전체적인 틀이 이게 내가 썼던 내용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썼으면 자기가 썼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제시된 주제에 맞는지, 그 다음에 또 제기된 문제를 갖다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 다음에 탐색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보세요. 왜? 탐색 범위가 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질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대응을 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막 10가지를 했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로 압축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서 작성은 주관적 기록과 객관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객관적인 방법을 갖다 이용해서 적는 친구들은요. 진짜 모범생들이 너무 많아요. 범생이들.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서 딱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결고리로 해서 이렇게 짜여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시간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정말 딱딱딱딱 나오거든요. 마치 기계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방향을 갖다 결정 지을 때 아이디어의 한계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권유를 해요. 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는 친구들은 적는 방법이 일단 틀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정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돌출형들이 대부분들 이런 주관적인 방법들을 쓰고요. 산만하게 쓰지만 거기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배열 때문에 오히려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팀원을 짤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친구와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친구 딱 둘이 해서 서로 간에 조율만 되어지면 금상첨화겠죠? 자, 머릿속에 누구랑 같이 할지 딱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당연히 피디님하고 같이 할 거죠. 뭐 그걸 고민을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난 누구랑 하지? 이렇게 선생님 할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계획서 작성을 갖다 할 때 이 전략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일단 팀 1, 팀 2 이렇게 있을 때 본인의 팀에서 주장한 근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상대 팀의 입론에 대한 우리 팀의 반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할 부분만 고민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쓴 개요서가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상대방도 같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을 먼저 정리해보면 상대방을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리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요소에 대한 이 부분을 작성을 할 때는 내가 펼친 주장에 대한 부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정리해보면 나중에 이 팀을 공략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개요소 작성할 때 마지막 요약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요약하기? 아니. 또 하냐고? 아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갖다 한 번 더. 그렇지. 딱 잡아줘야지. 왜? 개요소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지금 빠른 시간에 이야기를 갖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정리 안 해주면 이 내용이 마무리 지어지겠어요? No. 자, 일단 과학토론 개요소는요. 우리가 제시된 주제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그렇죠. 인지하는 것. 그리고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파악된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표나 그래프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킵포인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갖다가 바탕으로 그렇죠. 협력관계, 팀원과의 협력 상태를 유지하고 토론의 방향을 결정해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간단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표나 그래프 통계 자료 등을 객관성 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삽입된 도표 그래프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것. 개요소 쓸 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 내용의 출처를 기록을 합니다. 출처는 맨 밑단의 하단에 기록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졌던 표나 그래프의 바로 밑단에 우리가 그렇죠. 써 넣는 것이 또 좋습니다. 이거 까먹지 않는 것만 해도요. 개요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작성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땅 이렇게 스파크가 튀나요? 스파크가 정말 튀면서 과학탐구 토론대회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인 만큼 여러분들 좋은 소식들 기다리면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